잘 보셨습니까? 부산대학교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부산대학교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주요 사항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 구성을 살펴보면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은 총 4,531명입니다. 이 중에 67.5%에 해당되는 인원을 수시 모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전형을 좀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전형, 크게는 4가지 전형 유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합쳐서 1,272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모집 인원 대비해서 보면 28% 정도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에서 선발 규모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대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여러 가지 지원 자격에 걸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지원을 한다. 그 인원은 613명 정도 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533명을 올해 선발을 할 예정이고 실기 실적에서는 231명 정도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531명 중에 나머지 인원은 정시 모집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총 모집 비율은 32.5% 정도 되고 부산대학교의 정시는 정시 가군과 정시 나군으로 선발합니다. 참고로 정시의 모집군이 가, 나, 다 3개의 군이 있는데 부산대학교는 가군과 나군으로 각각의 모집 단위별 인원을 선발한다. 고로 부산대학교는 정시 다군은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형의 일관성 유지, 이 부분은 2020학년도 대비해서 전형 구성이나 선발 방식에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중심으로, 즉 학생부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올해 조금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지원 자격 확대입니다.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고교 유형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지원의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졸업 연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을 통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부산대학교가 노력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대비 2021학년도에는 확대된 모집 인원을 반영해서 1,021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확대의 결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았지만 21학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인문대학의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또는 자연과학대학의 통계학과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았지만 21학년도에는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서류평가 100%로 전형이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2가지의 서류를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련해서는 20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이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나 논술 전형보다는 조금 완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학부로 선발을 하던 2개의 모집 단위가 올해는 전공별로 분리 선발을 합니다. 그 학과가
화공생명 환경공학부입니다. 그래서 예년도, 그러니까 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1학년 동안 수업을 하고 2학년 올라갈 때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하면 뭐 기준이 있겠죠.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화공생명공학 전공으로 진학을 하고 어떤 학생은 환경공학 전공으로 진학을 하는 1학년 때는 학부과정, 2학년 때는 전공으로 나뉘는 형태로 학과가 운영이 됐었는데 2021학년도부터는 전공별로 분리해서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공생명 환경공학부 학생들을 화공생명공학 전공 그리고 환경공학 전공 해서 모집 단위로 보면 기존에 하나이던 것이 두 개로 분리돼서 선발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건설융합학부에서는 건축공학, 건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전공별로 4개의 전공별로 분리해서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수시 모집 중심으로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긴 한데 전형별로 좀 살펴보기 전에 공통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 했고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과 영역이 있고 비교과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교과를 반영하는 전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교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100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 100점 다 교과 성적으로 성적을 최종 산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 중에 교과 성적은 20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음악학과는 20점, 이외의 학과들은 40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를 좀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자연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들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활용 지표는 석차 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산출을 할 때는 이수 단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단위 곱하기 석차 등급 환산 점수 해서 전체를 더한 후에 총 이수 단위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석차 등급을 받은 과목의 이수 단위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성적이 산출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은 20%, 2학년 40%, 그리고 3학년 40%를 반영합니다. 오늘 이 채널에 들어온 학생들은 뭐 재학생들도 있고 재수생들도 있고 뭐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 원서 접수를 할 때는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성적이 어디까지 반영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면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어떤 방식으로 듣던 간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등급별 점수표를 좀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1등급을 받으면 100점으로 환산한 후에 이수 단위를 곱하고 해서 모든 과목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 총 이수 단위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 학생이 전과목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100점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전과목 2등급을 다 받았다라고 하면 99점. 그래서 등급과는 1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6등급 이하로는 급격하게 점수 차이를 보이면서 9등급이면 0점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논술이나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100점이 아니라 20점 또는 4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과의 100점 만점 점수를 그대로 보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20점이기 때문에 교과 등급 환산 점수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20점. 2등급이면 99점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19.8. 그래서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할 경우는 등급 간 격차가 0.2점밖에 안 납니다. 내가 4등급 정도를 받는다 해도 전체 1등급을 받은 학생이랑 0.6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반영 교과 부분에서 저희 아이가 자연 계열 학생인데 자연 계열 학생이 만약에 경영학과를 지원할 경우에 저희 아이가 들은 그 과목의 과학 성적은 그럼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는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과였다라고 하더라도 인문사회 계열인 경영학과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학 반영 방식에 의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교과만 반영되고 학생이 교육과정 중에 들었던 과학교과는 성적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 3학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난 경영학과를 가야겠어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경우에는 사실 3학년 때는 사회 과목 그 수강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학생은 3학년 1학기 때 사회 과목 성적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회 과목이 없다라고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성적 가지고 성적을 해서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게 이제 3학년 성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과별 반영 비율은 없기 때문에 통합해서 학년별 성적만 산출해서 반영 비율 적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한국사는 사회교과에 반영돼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 반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반영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논술 전형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 이 두 전형에서 정량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논술 비교과 같은 경우는 10점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교과 20점, 비교과 10점에서 전체 30점을 반영하는데 이 10점의 기준은 출결과 봉사활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에서 무단 결석 일수가 2일 이하이면 5점 만점을 받아가고요.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이 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5점 만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합산한 10점이 비교과 성적에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비교과 가지고 크게 변별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학생들의 그 학교생활 충실도를 간접적으로 보겠다라는 지표이고 전형 요소로서 크게 변별되지는 않지만 대학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는 출결만 가지고 10점 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단 결석이 2일 이하이면 10점 만점 점수를 받아갑니다. 수능 응시 영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교과 전형, 교과 반영에 대해서 이제 이과였던 학생이 문과로 지원하는 거에서 질문을 좀 하셨는데 그 부분 수능 응시 영역 설명하면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문사회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이때 수학은 가형이건 나형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탐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 과학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과 학생이었는데 경영학과 지원하겠다. 수학가를 쳐도 수능 응시 영역상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연 계열에 오면은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자연 계열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탐구 영역은 무조건 과학 탐구 영역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 자연과학대학부터 해서 의예과까지 모두 탐구는 과학 탐구에 응시해야 되고, 탐구 영역은 반드시 2과목 응시를 해야 됩니다. 응시하는 과목은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자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과학 1이랑 지구과학 1을 듣겠다. 1 괜찮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1을 듣고 물리 2를 듣겠다. 1, 2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반드시 과학 탐구 2과목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 모집 단위별로 수학가를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모집 단위가 있고, 수학가형, 나형 둘 다 열려져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일단 가형, 나형 모두 열려져 있는 데는 생활환경대학의 자연계열, 즉 식품영양학과라고 보시면 되고, 생명자원과학대학, 우리 대학 밀양 캠퍼스에 있는 생명자원과학대학의 자연계열 모집 단위, 그 다음에 예술대학의 디자인학과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 전공 같은 경우에 응시를 할 때는 수학 나를 쳐도 무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계열에 지금 말씀드렸던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다 수학가를 응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의과대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지원한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은 반드시 수학 가형을 치셔야 됩니다. 예체능 계열에서는 동그라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이상 응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작다고 해서 조절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시 영역을 구구절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실기 전형 일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나 논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문사회 계열 또는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경영대학이나 경제통상대학에 있는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고 싶다. 즉 경영학과, 경제학부, 무역학부, 국제학부 뭐 이런 등등에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전에 보셨던 응시 영역을 준수하시고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에 들면 됩니다. 그 이외에 내가 인문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등에 내가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모집 단위들은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에 들면 됩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종합 전형은 좀 완화됐다 했는데 교과 논술과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 통틀어서 모집 단위를 구분하진 않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2개 영역 등급합 5 이내에 들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집 단위에 지원한다라고 해도 교과나 논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잠재적 역량이나 또는 비교과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21학년도에는 전형 취지를 조금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완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보시겠습니다. 자연계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연계열, 즉 아까 얘기를 했던 수학 가형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모집 단위,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간호대학, 나노대학, 정보의생명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과 포함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근데 동일한 단과대학에 있는 모집 단위에 내가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수학, 가 포함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입니다. 그래서 등급합으로 했을 때는 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차이가 좀 난다, 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외의 자연계열은 교과로 지원하든 논술로 지원하든 종합의로 지원하든 모두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대학의 디자인학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교과, 논술, 종합 모두 2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의과대학의 의예과 내가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과, 그 다음에 과학탐구 이 3개의 영역 등급합은 4 이내에 들어야 되고 영어도 2등급 안에 들어야 됩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수학, 가를 포함해서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에 들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실기 실적 중에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해당 전형에서는 미술학과, 조형학과, 예술대학에서는 미술학과, 조형학과에 한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2개 영역 등급합이 8 이내에 들면 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는 3개 영역 합이 10 이내에 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외의 음악학과나 무용학과 이런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선생님. 저기 한국사 같은 경우에 그 교과에서는 4회 넣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능에서도 사탐 대신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탐구 영역은 그러면 2과목을 치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능 응시하려면 한국사는 다 무조건 응시하셔야 되죠. 한국사 등급은 나올 거고, 부산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공통 기준으로 한국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에 들면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경우는 한국사 4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탐구 영역, 반영 방법 물어보셨는데, 탐구 영역은 우리 대학은 2과목 반드시 응시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탐구 영역에 1과목만 응시해가지고 응시 자격 미달로 불합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반드시 우리 대학에 지원하시려면 2과목 응시하셔야 되고 2과목의 평균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1과목을 1등급, 1과목 2등급 받으면 평균하면 얼마죠?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하시죠? 1.5등급이죠. 그거 그대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서울 지역 대학 중에는 보니까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4탐 과목을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부산대학교는 또 혹시 가능한지요? 예, 맞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에 응시한 경우는 사회탐구의 1과목과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형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지원 자격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는 지역에 구분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총 1064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이 학생들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한 학생이어야지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총 208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던,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 올해 지역인재로 선발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공과대학의 조선해양공학과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학년도에 있던 모집단위 플러스 신설해서 지역인재를 뽑는 단위가 조금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앞서 교과 반영 방법 말씀드릴 때 얘기했듯이 해당 전형은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즉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으로 100% 활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 현황을 좀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8.7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는 경쟁률이고 실제 중요한 것은 모집 단위별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도 수능을 충족한 인원들 중에 실질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을 지원할지 말지 고민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학생부를 봤을 때도 부산대학교에 지원할 만한 내신 성적이다 아니다를 가름을 하셔야 됩니다. 가름을 하는 잣대는 우리 대학은 학부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학 성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입학 성적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에 2020학년도 교과 전형에서 몇 명을 모집했고 그 중에 그 학생들의 교과 평균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표준 편차, 즉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진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 편차라는 것을 이해를 하기에 학생들, 학부모들은 조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 결과부터 80% 기준 또는 80%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가 10명을 뽑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 그 중에 입학 성적으로 봤을 때 교과 성적 기준으로 8번째 해당되는 학생, 80%에 해당되는 학생, 8번째 해당되는 학생의 개별 성적을 공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80% 또는 80%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평균은 영어 영문학과가 1.97이지만 밑으로 퍼진 거는 2.09. 크게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평균에 좀 모여 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의생명 융합공학부를 한번 볼까요? 2.32등급이 우리 대학에 현재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입니다. 근데 80% 기준은 2.62이기 때문에 차이가 0.3등급 정도 나죠. 그래서 영어 영문학과랑 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평균보다는 아래로 좀 퍼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로 80% 커트라인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0% 커트라인을 보고 안정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실제로는 평균을 참조하시되 80% 기준도 퍼진 정도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모집 단위에서 20명 뽑았습니다. 그러면 80%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학생은 몇 번째 학생입니까? 20명 모집, 그렇죠. 16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1년치만 보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학년도부터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2년 또는 3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좀 보시면은 이 학과는 원래 평균 대비 굉장히 촘촘한 학생들이 포진해 있구나 또는 이 학과는 학년도별로 어떤 경우에는 좀 퍼져 있다가 어떤 경우는 좀 모여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거나 퍼진 정도를 가지고 경향성을 좀 따져서 지원을 하실 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교과 전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성적도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좀 충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16명입니다. 근데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전년도 입학 결과의 지원율 현황에서는 경쟁률이 8.2대 1입니다. 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과는 앞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세계 영역 등급 합 7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만 추려서 다시 경쟁률을 재산출해 봤더니 2.7대 1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학생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 기간에 지원을 하면 우리 대학은 30분 내지는 1시간 단위로 계속
그 경쟁률을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률을 보고 심리학과가 5대1을 넘는구나,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과의 성적,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가지고 내가 둘 다를 좀 충족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지원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계속 제공되는 원서 접수 기간 동안의 경쟁률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대학에서 공개를 하는 입학 결과는 우리 대학에 등록금을 최종적으로 내고 입학한 학생들만 가지고 평균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셨듯이 최초 합격자 중에 등록자, 그 다음에 충원 과정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 등록자, 결과적으로는 등록자들만 가지고 산출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입학 결과 자료는 교과뿐만 아니라 논술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참고 자료로 교과 성적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는 부산대학교 학부 입학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보셔도 되고, 나는 학과는 정했고 어떤 전형이 조금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공하는 자료 중에 모집 단위별 최종 입학 성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해 보시면 국어국문학과의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수능 전형의 입학 성적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본인이 맞는 자료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해당 내용은 수시 모집의 수시 자료실로 가시면 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은 모집 인원 613명 선발을 하고요. 국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들은 모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총 49명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49명이 19명은 간호학과, 30명은 의예과입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랑 의예과에 한해서 종합전형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은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관심이 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은 종합전형이건 지역인재 전형이건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고, 서류라 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대학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그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인재상에 근거한 평가 영역이나 평가 요소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인재상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학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학업 열정이나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좀 뽑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구조화해보면 첫 번째로 학업 탐구 열정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인재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재상이 잠재력을 지닌 미래지향적 인재,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갖춘 개방적 인재입니다. 그래서 각 우리가 요구하는 부산대학교 인재상에 적합한 학생을 아래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에서 보시면 학업 탐구 열정은 학업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 준비도나 직접 탐구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한 학업 역량, 전년도 기준으로는 반영 비율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가지고 학업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잠재력을 지닌 인재는 잠재적 역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평가를 하고, 전년도 기준으로는 반영 비율이 40%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의식을 갖춘 인재는 사회적 역량으로 평가하는데, 이 부분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역량을 평가를 할 때는 학생이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봉사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학급에 어느 정도 기여했고 나가서 학교에 기여한 정도가 보이고, 그리고 지역에 기여한 정도가 보이는지, 그래서 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기여한 바가 크면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저기 서류에 지금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혹시 뭐 배점이 정해져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별도 배점을 가지고 분리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말씀드렸던 대로 학업 역량, 잠재적 역량, 사회적 역량 이 역량별로 평가를 하고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 또는 수상실적, 독서활동 상황란 등을 통해서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학년별로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교과 분야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등을 보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목 선택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리고 독서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인 탐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역량을 평가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아리나 자율활동, 그다음에 진로활동 등을 다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자기소개서 문항들을 가지고 잠재적 역량,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역량 평가할 때 같이 반영을 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 역량은 봉사활동 또는 자율활동에 있는 임원활동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전공적 합성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해하고 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모집 단위별로도 별도의 인재상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 대학 각 모집 단위에서 추구하는 인재상과 모집 단위에서 원하는 관련 교과목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과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수학적 사고력 및 분석력, 그다음에 창의적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교생활 중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지를 보고 이제 전공적 합성할 때 참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교과목들도 좀 있으니까 본인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공지사항 어디에 찾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인재상이라고 키워드를 치셔도 되고 우리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파일을 통째로 다운받으시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되어 있는 보다 많은 정보,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나 관련 교과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올해는 모집 인원이 좀 확대됐기 때문에 전년도 지원 현황은 그냥 참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질 경쟁률은 전년도에는 모집 단위별로 조금 편차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어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2.3대 1,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9.8대 1이니까 실질 경쟁률로 봤을 때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집 단위가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에 각 모집 단위마다 좀 변화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전년도 풀이 그대로 지원을 하면 실질 경쟁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보통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 고려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변화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전년도 참조 자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한해서는 참조만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부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또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생 교과성적 평균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문계열이나 지역인재 전형은 19학년도 대비 20학년도가 좀 상승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모집 단위별 입학 성적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별 자료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형 자료, 입학 결과를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고른교회 전형 같은 경우는 선발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합니다. 네, 해당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교 출신자, 저소득층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올해 신설된 전형입니다.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까지 지원 자격, 특정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지만 학생들이 평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입학 결과를 좀 보시면 이런 전형들은 한 명씩 모집한 경우가 있어서 한 명 모집한 경우는 저희가 입학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한 명이 누군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입학과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해당 전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실 때 학교생활 충실도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평가를 할 때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는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각 전형별 지원 현황이나 교과 성적 평균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이거나 또는 검정고시 등을 통해서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논술고사 일정은 우리 대학이 5월 중순에 모집 요강을 공지를 하는데 그때 공지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능일 이후 수능일 자체가 연기가 됐죠. 그래서 12월 5일 또는 12일 양일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수능일 이후인 12월에 논술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모집 인원은 533명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전형 요소는 논술 전형이다 보니까 논술고사의 영향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70%, 100점 만점 중에 70점을 논술 성적으로, 학생부는 교과 20점, 비교과 10점 해서 토탈 30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는 인문사회 계열은 인문 및 사회 교과목 통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전년도 출제 문항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대문항이 3개 정도 있고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독해한 후에 대문항 아래에 있는 소문항 2개 정도를 300자 또는 250자 내외로 원고지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자연 계열은 수리 논술입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서술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자세히 기재하면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고사 시간은 100분입니다. 예. 문제 질문이 있는데, 자연계의 수학 논술이면 올해는 이제 기하 같은 경우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자연계 수리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기하 과목 공부를 같이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모집 요강 통해서 출제 범위나 이런 것들도 안내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릴 예정인데, 기본적인 골자는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 근데 교육과정 중에 있었다라고 하면 100% 우리는 뭐 기하는 절대 출제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능 출제 범위 안에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방향은 이제 금방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듯이 인문 계열은 일단 독해력이나 논리력, 문제 해결력, 표현력, 글을 통한 표현력 등을 평가를 하고, 자연 계열은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이 과정을 기재하는 서술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은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내가 좀 지니고 있다.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할 때 서술형 평가에서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 성적이나 교과 등급은 우리가 차후에 공개할 논술 가이드북을 통해서 성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부 좀 공유를 하면, 정치외교학과는 논술 성적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73.5점 정도의
우리 대학 신입생들 평균 성적을 보였고요. 예술문화영상학과 68점 정도의 평균 논술 성적을 보였습니다. 교과 등급은 아래에 있지만 한 3등급 중반 정도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인문사회계열로 이제 논술에서 선발한 학생이 252명인데 그 학생들의 논술 평균은 70.38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내가 한 70점 정도를 받으면 부산대학교에 들어온 신입생들의 평균 정도는 내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시면 통계학과, 간호학과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인문계열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논술 성적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학과가 56점 정도였고요. 간호학과가 41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100점 만점 기준의 논술 평균 점수가 49점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오는데 지원 못하겠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문제 자체도 과정 중심으로 계속 기재를 해야 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학한 학생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공개되는 논술 성적을 좀 참고해서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높습니다.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 중에 독보적인 1위를 이제 경쟁률 면에서 논술 전형이 보이고 있고, 전년도 기준으로는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 경쟁률에는 수능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허수도 좀 많고, 설령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해도 내가 응시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논술을 치기 때문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내가 논술 전형 지원했는데 이거 말고 정시로 다시 도전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을 충족하지만 논술 고사장에 안 나타나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응시율은 인문계열은 전체 지원을 한 학생 중에 한 29.3%, 한 30% 정도,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전체 100% 중에 32.5% 정도가 논술고사에 응시를 하러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충족하는 학생 중에 응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탈 장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 중에 논술 전형은 수능 이후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탈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는 유일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탈 장치가 있는 전형에는 굳이 내가 상향 지원하는 것보다는 본인 수준에 맞는 모집 단위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내가 이탈을 할지 말지를 차후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대입 수요자들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얻고 싶으면 수시 모집에 수시 자료실로 가시면 논술 가이드북, 기출문제 등이 잘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고, 우리 대학이 3월에 공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셔도 각 문항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적의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실기고사 성적을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80에서 60% 정도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전형은 당초에 우리 대학이 10월쯤 선발을 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예술대학, 체육 또는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 모두 실기고사는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5월 중순에 공지되는 모집 요강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기 실적에서 조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부산대학교에서는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 중에 일부는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대학의 음악학과, 한국음악학과, 무용학과, 미술학과는 정시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시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이런 학과의 세부 전공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부산대학교 수시 모집을 통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사범대학의 체육교육과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에서 100%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수시 모집에서도 선발을 하지만 정시로도 같이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예술대학의 조형학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수시를 놓치면 21학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보시고 지원할 때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실기실적의 체육특기자 전형은 특정 학생들에게 조금 제한이 되어 있고 8명 정도 선발을 하고 전형 방법은 학생부 30%, 실기고사 50%, 실적 20% 반영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의생명융합공학부 5명, 정보의생명공학부 10명 해서 총 15명을 모집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수상실적 등등을 포함해서 서류평가 100%로 진행을 하고요. 2단계 가면 1단계 성적 60%, 그 다음에 면접 40%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운영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 분야의 재능이나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서류로 보일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하고 대신 우리 대학에 있는 단과대학 그 별로 모집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전형으로 운영을 하고요. 대부분 학과들이 수능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를 치는 학과들은 수능 60 또는 80%, 실기고사 40 또는 20%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가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시 가군, 나군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응시 영역은 앞서 말씀드렸던가 그 수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환산하는 방식은 정량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총 1000점 만점 중에 국어가 300점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수학, 탐구가 각각 250점, 영어는 200점 해서 총점 1000점 만점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은 수학과 과학 탐구가 30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국어, 영어는 각각 200점 해서 1000점 만점 점수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수학은 보지 않고 국어, 영어, 탐구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환산 점수를 산출을 할 때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영어는 절대 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등급만 나오죠. 그래서 1등급이면 만점인 200점을 가지고 가고 2등급이면 2점 차이 납니다. 198점, 3등급이면 195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점수를 좀 감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100분위 성적을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해당 내용은 정시 모집을 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 아까 수시에서도 4등급 이내에 들었어야 됐죠. 그래서 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주고 있고 이후로 0.2점 정도의 차이를 등급간 둬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2외국어 관련돼 있는 모집 단위 또는 수학, 가, 나 다 열려있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환대나 생명자원과학대학에 수학 가를 응시할 경우는 표점의 10% 정도를 가산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다 하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군, 나군에서 어떤 모집 단위를 선발하느냐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조금 멀게 느껴지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 대학, 단과대학별로 어떤 학과가 있는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문대학에서는 흔히 말하는 어문계열 학과,
그 다음에 고고학과나 사학과, 철학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가군, 나군에서 뽑고 마찬가지로 수시에서는 교과나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에는 행정학과나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사회학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이게 전년도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9학년도, 18학년도 입학 결과를 보실 때는 신문방송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범대학은 정시에서는 다 가군으로 뽑고 있고요. 수시에서는 여러 가지 전형의 두루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에는 단일학과입니다. 경영학과 하나가 있고 경제통상대학에는 관광컨벤션, 공공정책, 무역, 경제학부 그리고 국제학부가 있습니다. 총 5개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생활환경대학에는 의료학과, 아동가족학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가 인문사회계열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자원과학대학은 밀양 캠퍼스에 있습니다. 해당 학과의 식품자원 경제학과, 정시로는 나군으로 뽑고요. 수시에서는 교과나 종합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생명자원과학대학은 밀양 캠퍼스에 있고 나머지 학과들은 다 인문계열, 예체능 계열은 부산 캠퍼스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열을 보면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들 각각 가군, 나군 뽑고 있고요. 간호대학은 양산 캠퍼스에 있습니다. 간호대학은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대학의 자연계열은 식품영양학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는 정시에서는 가군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나노과학기술대학, 그 다음에 생명자원과학대학도 밀양 캠퍼스에 있죠. 이 단과대학의 모든 학과는 밀양 캠퍼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과대학, 정보의생명공학대학, 그 다음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양산 캠퍼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하부 모집 단위마다 조금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대학 자체는 양산 캠퍼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전형 구성한 거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에 관심이 있다. 그럼 나군에 수학과 지원하시고 가군에 수학교육과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에도 관심 있고 통계학에도 관심 있다. 그럼 가군, 나군 다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모집 단위들을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시 지원하시게 될 때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로 진학 자료 같은 경우는 입학 성적 중심으로 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원자 현황은 경쟁률, 지원 현황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간의 평균 성적 같은 것들도 파일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 수시 모집 또는 정시 모집 메뉴 안의 지원자 현황, 자료실 을 클릭하시면 바로 찾아볼 수 있고, 가끔씩 문의가 들어오는 게 20학년도는 있는데 19학년도는 없어요 라고 하는데, 위에 보면 리스트 박스를 학년도를 변경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도를 변경하시면 19, 18 내려가면서 이제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입학 도우미에 가시면 우리 대학의 입학 소식지나 전공 안내 자료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동영상 자료도 있고, 각각 최신 버전으로 학과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향후에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전형 관련해서 질문이, 복수 지원 관련해서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수시 모집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종합 전형 또는 실기 실적 전형 간에 총 3회 중복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경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5월 중순에 발표하지만 일단 기존의 중복 지원을 허락했던 경우에 한해서는 올해도 유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 최저 가지고 약간 교과 조금 아리송하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에도 한번 지원하고 종합 전형에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우리 대학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2장 정도 쓰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2장을 쓸 때는 교과와 종합 전형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하셔서 수시 모집할 때 부산대학교에 꼭 한 전형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산대학교 입학사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은 경성대학교에서 입학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도 역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